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AI 코어이고요. 오늘 발표를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최근에 대선 토론을 봤어요. 대선 다들 관심 많으신가요? 네, 요새 AI가 되게 핫해지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이제 AI 관련 정책을 가져왔는데 어떤 한 후보가 이제 LLM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LLM이 필요하다 하면서 AI 100조 정책을 내세웠죠. 그래서 LLM에 관심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들 LLM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그리고 현재 지금 LLM의 주소가 어디인가 뭐 이 정도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목차는 LLM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현재 나와 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GPT 발전 과정과 그리고 딥시크 올해 핫했죠. 딥시크가 왜 핫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LM은 Large Language 모델의 약자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대량의 텍스트로 사전 학습된 전이학습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이학습은 이제 모델의 지식을 다른 문제에도 이용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LLM은 이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올 텍스트를 후보군을 쭈루룩 나열해서 거기서 높은 확률인 텍스트를 선택해서 그 문장을 완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LM에도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는데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GPT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의 첫 등장은 2018년입니다. GPT-1이 나왔고요. 기존의 NLP 모델,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모델은 단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문장들은 굉장히 많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씩 처리하는데 속도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이 개념이 바뀌게 됐습니다.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제 단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GPU를 사용해서 병렬적으로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LM 학습이 가능하게 됐고요. 다량의 텍스트를 모델의 학습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이후에 라벨링 없이, 그러니까 보통은 라벨링을 진행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라벨링이라고 하면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을 맞춰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PT 학습은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때려 박아서 그 패턴을 학습하고 그렇게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때려 박은 데이터 학습된 모델과 그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파인 튜닝은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모델이 보통 뭔가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아까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함수에 다양한 매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매개 변수들이 곱해지고 더해져서 정답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GPT-1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매개 변수가 약 1억 700만 개예요. 1억 700만 개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 이제 그 많은 변수들에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돌려가면서 정답을 맞춰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파인튜닝 미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1은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어를 순차적으로 학습했다면 트랜스포머로 병렬적으로 학습하는 거고, 근데 GPT-1의 한계는 긴 글일수록 이제 갈수록 말이 안 맞게 됐어요. 여러분도 GPT를 안지 몇 년 되셨을 텐데 초반 GPT를 생각하면은 글이 뒤로 갈수록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GPT가 글이 길어질수록 막 헛소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GPT-1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나온 것이 GPT-2입니다. GPT-2는 2019년에 나왔고 GPT-1보다 10배 많은 데이터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덕분에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더 다양한 언어 표현과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GPT-2 역시 장문의 글 작성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온 게 GPT-3죠. 2020년에 나왔는데 GPT-3부터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GPT-3의 매개 변수는 1750억 개입니다. 2보다는 100배 많고요. 1보다는 1000배가 많습니다. 이를 학습하는데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각종 뉴스, 사전, 책 등 텍스트로 약 1조에 가까운 데이터가 이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GPT-2는 40GB를 학습했는데 GPT-3는 몇천 기가바이트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GPT-3에서 기술적 도약으로는 퓨샷 학습법인데요. 퓨샷은 기존의 GPT-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퓨샷은 이제 프롬프트의 예시나 아니면 그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그거에 알맞는 답변을 내놓는 형식입니다. 그게 GPT-3에서 이제 크게 발전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기존 1, 2 모델은 번역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 미세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GPT-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번역 예시를 프롬프트로 넣게 되면 이제 번역을 바로 수행하는 데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GPT-3는 에세이 작성,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시나 소설 같은 창작물 등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GPT-3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한때 일루전 현상이라고 환각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이 미국에 몇 년대 방문했어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말을 만들어서 사실인 마냥 대답하는 등 부적절한 이제 방식으로 답변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GPT-4가 나왔습니다. GPT-4는 매개 변수 개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대략 수조 개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모델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GPT-4 모델은 성능을 높이는 데뿐만 아니라 환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GPT를 하다 보면 답변이 2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 피드백을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 GPT 오픈 AI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데이터를 보고 직접 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되게 많은 입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GPT-4에서 가장 큰 특징은 멀티모달 기능입니다. 멀티모달이라 하는 뭐냐면 원래 기존 LLM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가 나왔다 하면은 멀티모달은 텍스트와 그에 따른 겁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비디오나 이제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GPT에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을 수 있게 됐죠. 그게 아마 GPT-4 때부터일 겁니다. 그것을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GPT-4가 그 멀티모달 기능이 탑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GPT 4.1입니다. GPT 4.1은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됐는데 GPT보다 성능도 훨씬 높아졌고 긴 글 처리 능력도 훨씬 좋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최대 100만 토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 토큰. 100만 토큰이라고 하면은 이제 LLM에서의 가장 작은 글 텍스트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만 토큰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약 A4 용지로 500쪽에서 700쪽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텍스트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요. GPT 4.1에서 그 부분이 확실히 월등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거는 딥시크입니다. 딥시크도 GPT와 같은 LLM 모델입니다. 딥시크가 올해 초에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기존 LLM을 학습하는데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데 딥시크는 훨씬 적은 자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존 LLM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구축한 데이터 센터와 초고성능 GPU를 사용합니다. GPU 가격을 보여드리자면 보통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격인데 하나당 5천만 원인데 LLM을 학습하는데 보통 필요한 GPU의 개수가 1000개에서 10,000개입니다. 1000개에서 10,000개인데 그 AI 100조 정책을 내신 후보분께서 5만 개의 GPU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5만 개면은 거의 조단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제 자원이 필요한데 딥시크는 이런 LLM에 필요한 GPU 개수를 확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다른 LLM과 비슷하게 하고 한마디로 가성비가 엄청 좋은데 성능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셋인데 딥시크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했냐면 기존 LLM에서 답변을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기존 LLM에서 나온 답변들을 자신의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인력도 확 축소시키고 그리고 GPU도 적게 들고 그래서 LLM 시장에서 기존에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 LLM 개발에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오픈AI의 API를 사용하거나 라마 같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형식으로 LL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모델을 쓰지 않고요. 기존에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는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를 수정하거나 고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GPT에 어떤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학습됐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거기에 학습된 문장들이나 이런 거에 문화나 인종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학습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저희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데이터셋은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편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칠 수 없다는 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변하는 지식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GPT 최근에 나온 4.1과 GPT-3에는 그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분명히 다른 정보들이 존재할 겁니다. 최근에 일어난 전쟁들 같은 거는 GPT-3에는 학습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변하는 정보들 같은 것들은 이제 학습이 되지 않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이센스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기업들에서 GPT API를 사용해서 뭐 프롬프트를 짜서 챗봇을 만들거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토큰당 가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GPT API에서 가격을 상승하게 된다면 기업에 큰 타격이 받겠죠. 아니면 라마 같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모델부터는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도 충분한 문제가 되겠죠. 이전 모델을 계속해서 써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저희 지금 한국에서는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LLM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